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현재 광진구의 모습, 과거 송파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이 말은 광진구가 발전을 거듭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송파만큼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왜 그런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을 따라서 강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강북쪽에는 대표적으로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네 곳을 통틀어서 마용성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마용성광은 강북 라인에서 상급지에 속하는 구들입니다. 그곳 중에서 오늘은 광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전략지구 바로 옆인 자양동을 시작으로 부의동, 중곡동으로 재개발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광진구 내에서 많은 구역이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시세적인 부분도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성수 전략정비 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투자금이 2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시세를 바로 옆인 자양동이 이어받았는데요. 자양 4동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현재 15억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그 옆인 자양동 모아타운이 시세를 이어받았는데요. 자, 이것 또한 7, 8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자양동은 현재 소액으로 진입이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위인 부의동입니다. 부의동도 현재 많은 구역이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이곳 또한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자양동만큼 시세가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지금이 아니면 소액으로 이곳 부의동 또한 투자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사진을 보고 제가 광진구에서 과거 송파구의 모습을 봤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이 두 사진은 놀랍게도 현재의 모습이에요. 자, 송파구 과거의 모습, 현재처럼 이렇게 랜드마크인 롯데타워, 롯데문 이런 게 있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발전을 거듭하면서 지금 현재 송파구가 된 거예요. 광진구도 완성이 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송파구만큼 가치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잠실 얘기하면 원래부터 비쌌던 동네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970년도 때만 해도 논밭밖에 없었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현장은 잠실 주공아파트 건설 현장인데요. 자, 아파트가 생겨도 주변에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강남의 변두리 정도 취급을 하고 있었던 게 그 당시의 잠실의 모습입니다. 자,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냐? 자, 1980년도 2호선 잠실역이 개통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 1986년도 아시안게임, 1988년도 서울올림픽이 개최가 됐죠. 그 당시 서울올림픽 주 경기장을 잠실에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국가에서 인프라적인 요소를 잠실에 지원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014년 롯데월드몰을 시작으로 2017년 롯데타워가 완공이 됐습니다. 자, 555m의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생긴 거예요. 그 전만 해도 서울의 랜드마크는 63빌딩이었습니다. 하지만 롯데타워가 생긴 이후로 서울의 랜드마크가 바뀌었죠.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자,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곳에 있는 아파트의 시세를 보면 되는데요. 이 새 아파트, 잠실의 유명한 아파트죠. 엘리트 아파트입니다. 구축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30평대 시세가 30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신축된 아파트인데요. 잠실 르엘과 잠실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이 두 아파트 또한 현재 45억을 넘어가는 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좋은 입지에 좋은 인프라가 만들어지면 그 파급력이 이렇게 대단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의동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구의동은 잠실과 같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실 같은 경우에는 2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발을 진행했다고 하면 구의동 같은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트폴 복합개발단지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잠실에 있던 쿠팡 본사가 이곳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 이 말인 즉 잠실에 있던 1만의 일자리가 구의동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복합단지 내에는 광진구청, 광진보건소, 또 폴만호텔, NC백화점, 메가파스, 롯데캐슬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요. 잠실의 롯데타워처럼 구의동의 이스트폴이 광진구를 바꾸는 첫 번째 사례가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동서울 터미널 개발입니다. 1987년에 생긴 낡은 버스 터미널 기억하고 계시죠? 거기를 신세계 그룹이 토지를 매입해서 현재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곳에는 39층 규모의 초고층 복합 단지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기존의 터미널은 지하로 내려가고 그 위에 스타필드가 생기면서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동시에 생기는 거고, 최고층에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31년에 완공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이 모습에서 잠실의 과거 모습을 또 볼 수 있는데요. 터미널 같은 경우에 지상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는 지하화되면서 환승센터로 바뀌어 있고요. 그 위로 롯데몰, 롯데타워가 생긴 거죠. 그 모습으로 바뀌는 구조와 현재 구이동이 가고 있는 구조가 동일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호선 역세권입니다. 자, 이곳 구이동에서 지하철을 타면 강남까지 몇 분 정도 걸릴까요? 자, 삼성동까지는 10분, 강남역까지는 16분 정도 걸립니다. 자, 서쪽으로는 성수와 건대, 강 건너에는 잠실이 있는데요. 자, 이곳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5분 내에 강변북로가 있기 때문에 서울 어디로든 이동이 용이합니다. 교통적으로는 더 말할 것 없이 잘 갖춰져 있는 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처럼 광진구가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는 이 3박자가 다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완성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광진구는 저평가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아직도 저층의 주거 밀집 지역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프라가 완성되고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하면 주거를 원하는 수요층이 늘어날 건데요. 그럼 이 저층 주거 지역들 가만히 놔둘까요? 당연히 신축 아파트를 만들어서 이 수요층들을 받기 위해서 개발을 준비할 겁니다. 자, 이렇게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향후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선점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디에 선점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도상에서 보여지는 구의 1동, 이곳 안에 있는 곳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선 구의역을 기점으로 서쪽으로는 성수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건대도 위치하고 있죠. 또한 구의역 주변으로 동서울터미널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구의역 바로 앞에 이스트폴 복합단지가 위치해 있죠. 자, 이렇게 주변으로 개발이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보고 주거지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구의동 내에서도 구의 1동 이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곳은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개발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먼저 선정이 된 곳은 923동 224-54번지 일대 모아타운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은 풍선 효과로 인해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곳을 필두로 재개발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재개발의 시작은 가장 낙후되고 생활이 불편한 곳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선정이 되는 곳들은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곳이 마지막에 개발을 진행을 하는데요. 정확한 위치까지는 지금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자, 힌트를 드리자면 구의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입지적으로 역하고도 가깝고 좋은 곳이다 보니 향후 아파트가 됐을 때 시세 자체가 이 지역 안에서도 가장 높게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노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비슷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지정이 되지 않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향후 아파트가 됐을 때 미래의 가치를 중점적으로 보신 다음에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광진구가 현재의 송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송파구 내에서 대단지 아파트 하면은 유명한 곳이 하나 있죠. 바로 9,000세대가 넘는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단지인데요. 자, 2018년도에 입주한 이후에 가락동 일대의 주거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단지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상권이 따라왔고요. 또 학군이 올라갔고 동네 급 자체가 바뀐 거예요. 구의동 일대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약 1만 세대 이상의 공급이 진행되어질 거고요. 딱 지금 단계가 헬리오시티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는 헬리오시티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동네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곳 구의동 모아타운 재개발 추진 준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투자금 2억 중후반대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향후에 아파트의 가치로 봤을 때는 이스트폴 롯데캐슬 아파트 같은 경우에 26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주변으로 개발이 완성이 되어진다 약 30억 이상의 시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직 주변에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사업은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억대 중후반에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저렴하게 입주권을 선점할 수 있는 타이밍인 겁니다.
자, 오늘 추천드린 물건은 하나의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요즘 규제로 인해서 다주택자들 세금 많이 나올까봐 걱정 많이 하시죠.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자, 신축 소형 주택인데요. 자, 이 신축 소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60제곱 이하여야 되고요.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24년 1월 10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비아파트여야 되고 최초 분양이 된 건에 한해서 신축 소형 특례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처럼 세금 규제가 심할 때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 있어서 주택수를 제외해주는 이런 신축 소형 주택을 보셔야 됩니다. 자, 광진구, 강북의 송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입지적으로는 광진구나 송파구 한강변을 끼고 있고 2호선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광진구는 아직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자,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자, 송파처럼 뚜렷한 랜드마크가 없었습니다. 핵심 일자리가 부족했습니다. 터미널을 포함한 낡은 주택들이 아직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 세 가지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스트폴과 스타필드가 만들어지게 되면 광진구에 랜드마크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낡은 터미널이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쿠팡 본사와 이마트 본사가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자, 잠실도 강남 상구 반열에 오른 이유가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이유서부터였습니다. 지금 광진구도 그 직전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부이동 일대 개발이 완료되면 잠실의 신축 아파트 시세를 따라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광진구가 강북의 송파가 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자세한 구역과 어떤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단의 전화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2026년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까지 김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